코어 마인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예민의 힘이라고, 진아영, 예, 코어 마인드, 예민의 힘. 진아영, 현재 전성업기술 의과대학의 소아과 청소년 정신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인으로서 대구 갈라디 의과대학 졸업 후에 미국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최상위 성적으로 통과했다. 하버드 의과대학 뇌영상연구소를 거쳐서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서 정신과 레지던트, 소아과 정신과 펠로우 과정, 그래서 등등 정신과 의사이자 교수로서 치료와 연구, 난치병 등등 그녀의 정신과 의사로서 일하는 지식, 또 치료한 경험, 이런 것들을 여기 쏟아부었다, 이런 내용이네요. 코어 마인드. 그러려고 나답게 살기 위한 필요한 것은 단단한 내면의 힘이다. 22년 전 저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미국 보스턴으로 무작정 날아왔습니다. 계획이 없던 일련의 기회들을 만나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정신과 수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지금껏 미국에서 의사이자 교수로 수많은 환자를 보며 나름 좋은 의사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제 자신의 병과 고된 전투를 치른 후에야 비로소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병 때문에 겪었던 의사에서 환자에게 180도 역할 변화는 저희의 정신 자세를 뒤흔들었습니다. 난치병이라는 정글을 맨손으로 헤쳐나가는 듯한 막막함과 무기력도 경험했습니다. 겨우 좀 나았다 하는 찰나에 다시 무시무시한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허무함과 괴로움도 견뎌야 했습니다. 앞만 보며 바쁘게 달려오던 제 삶이 한순간 멈추면서 강제이지만은 성찰이 제 시간이 주어졌고 그 과정에서 그간 해온 어떤 연구나 수련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호흡법과 명상법은 그때 배운 것으로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입니다. 발병한 지 6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다행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상 후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친정에 머물러 치료를 받은 덕분에 17년간 떠나있던 고국을 밖이 아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는 우울, 불안, 자살, 자해, 낮은 자존감, 관계 문제 같은 여러 어려움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생각들이 학년 전 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속속이 침투 이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학과 의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한 21세기인데 마음의 고통은 전 세계보다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마음고생을 그날을 찾아가 보면 흔히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야, 타인은 이겨야 할 경쟁 상대일 뿐이야, 세상은 비 터지는 전쟁터 같은 것이야 같은 어두운 믿음들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뿌리 깊은 믿음을 심리학에서는 핵심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핵심 신념을 건강하게 개선한다면 상당력의 마음고생을 덜 수 있죠. 내 마음의 중심이 건강해지면 심리적인 어려움을 좀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코어 마인드라고 하겠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다지려면 허리, 복부와 같이 근육 같은 코어 바디가 단단해야 하듯이 인생의 어려움과 굴곡을 잘 이겨내고 제대로 살아가려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코어 마인드가 단단해야 합니다. 저는 교수이자 임상의 교육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 궁리하는 것이 제 본업이죠. 그러다 보니 마음고생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코어 마인드를 단단하게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저희의 유일 강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과서와 같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다 알 것 같고 당장에 실행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막상 책을 듣고 나면은 기억에 잘 남지 않고 실제로 옮기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읽고 그때뿐인 것이 아니라 실전에 닥쳤을 때 배운 것이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책을 엮었습니다. 많은 예술을 실었고 기억하기 쉬운 요법 이름을 붙였습니다. 늘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펼쳐보며 여러분의 코어마인드 훈련을 돕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어려운 심화학습 내용도 알면 좋겠지만은 이 책이 실린 코어마인드 훈련법만 잘 숙지해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마음고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갖가지 어려움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 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평안한 마음과 행복을 마음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진아영. 마음에 흐르는 대로 삶을 디자인해라. 나 있는 그대로 이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알려주는 사람은 바로 나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나아간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삶을 디자인하라. 인간의 마음은 고생은 어디에서 오는가? 생리를 위해서 생기는 스트레스 반응. 저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며 미국에서 산 지는 이제 23년째입니다. 미국, 한국 둘 다 물질적으로 세계 상위권으로 발전한 나라이죠. GDP 수치로는 미국은 세계 1위, 한국은 세계 10위입니다. 21세기 중반으로 쳐들고 있는 지금 적어도 잘 사는 나라의 국민들은 근심과 걱정이 적은 평온한 삶을 유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 자세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 반응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외부 자극에 직면하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런 생각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일어날 수 있으며 원시인들이 동굴에 살았던 시대 말이죠.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도 부정적으로 들여서 경계를 강화한 경우에 우리의 내가 위협을 감지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닥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생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은 변연계 림빅 시스템으로 뇌의 그 부분에 있는 DNA 피지컬 쪽에 위치합니다. 변연계 편도체 아이가 달라 시상하부 히포탈라무스 해마 히포캄푸스처럼 감정과 자율신경계 조절 변연계 그래서 변연계는 편도체 시상하부 해마처럼 감정과 자율신경 조절,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더서 복잡하게 스트레스 반응에 관여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위협을 느끼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일련의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과 또 아드레날린 분비가 일어납니다.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의 사령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위험 상황이 전달되면 위협에 대처하라는 신호를 전신에 보냅니다.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은 항전되고 후교감신경은 저하시켜 일련의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감신경 항전으로 이런 신체의 반응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합니다. 맹수가 나타나 선이 싸우거나 도망가야 한다는 거죠.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동공은 확장되고 심장이 강하게 빨려들면서 혈압과 맥박이 증가하며 호흡이 가빠집니다. 몸에 피와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죠. 이때 피와 산소가 가장 우선으로 많이 가야 할 것이 어딜까요? 빨리 강하게 뛰어야 하는 심장과 싸우거나 도망갈 때 쓸 팔다리에 있는 대근육들입니다. 반면에 긴급 상황에 필요하지 않은 장기나 구조에는 피와 산소가 덜 가게 되어서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장운동과 고위 산소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 폐질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면역 기능도 일단 문제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인데 장운동 면역 기능이 문제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긴박한 준비를 하다가 동굴 밖에서 나는 소리가 바람에 낙엽에 움직이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판단하는 이론처럼 전전도 비질이 담당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과 신체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도
여러 정황에 살펴서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면 변전기에 있는 현도체와 또 시상하고의 위협이 없으며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아까와는 반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cortisol가 아드레날린 분비가 줄어들고 교감신경은 저하되며 또 부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교감신경 항진 반응을 투정 도피 반응이라고 한다면 부교감신경 항진 반응은 휴식과 소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제 안전하니까 푹 쉬고 장 운동 같은 것을 하면서 다시 회복하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는 불필요해진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반응이 이런 식으로 생존에 꼭 필요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 안에 잘 보존되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런데 대대 사회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해도 맹수에게 잡아먹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뇌와 몸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만큼 우리 뇌와 몸이 빨리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맹수에게 잡아먹힐까봐 걱정하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학 갈등, 또 심리적인 압박 같은 감정도 스트레스 반응, 저 도피 투쟁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찌 보면 선사시대는 이웃 간의 갈등이 피를 보는 싸움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혹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외면당하거나 버려지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을 테지요. 여러 부정적인 감정이 생존의 위협과 직결되었기에 그런 감정이 생기면 전투 태세를 갖추는 반응이 자동으로 일어나서 자신을 보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점이 그대로 전수되어 현대인들도 불안이나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즉각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발견하거나 불안할 때 고의 에너를 사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장이 불편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전투 태세의 스트레스 반응이 오래 진행된다고 상상해보세요. 피로가 점점 쌓여서 결국에는 기진맥진하고 맙니다.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각종 면역기 문제도 생깁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처럼 현대사회를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자동적인 우정서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다. 문제점. 그래서 가인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네요. 세상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자율신경은 이 이름처럼 자유적으로 이루어져서 의식적으로 제어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맥박, 혈압, 또 장 운동 같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일어나는 교감신경 항진 반응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호흡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생각의 전환으로 자동적인 부정사고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생각이 바뀐다고 뭐가 그렇지만은 그 생각으로 뇌에서 감정을 들어주곤하는 부위가 바로 편도체입니다. 그런데 이미 생성된 감정 자체는 임의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슬퍼서 울고 싶은 사람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한들 슬픔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정성껏 키워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픈 때 슬픈 감정을 의식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보냈던 아름다운 시간을 추억하면 슬픈 마음이 조금 가십니다. 생각의 과정 없이 감정이 바로 나온다고 느끼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매우 찰나의 순간에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에서 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생각을 바꿔서 감정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치료 방법을 인지 행동 치료라고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불러오는 변화, 정신과를 서주는 분들이 보통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 feeling, 또 행동이라는 것, behavior. 그런데 감정과 행동의 뿌리에는 생각이 있게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뇌의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은 생각하면은 뇌의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하면서 기분이 바로 좋아집니다. 반면에 우울한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반감되면서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감정과 행동과 생각으로 순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에런 덱 박사님이 연구하고 정리한 인지 모델입니다. 행동, 감정, 생각, 다른 사람, 세상, 핵심, 이랍니다. 많은 사람이 자동적인 부정사고에서 오는 힘든 감정으로 심한 마음 고생을 하고 있으며 실제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건강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마음 고생을 덜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생각을 대체 사고라 얼터네이티브 소트라고 합니다. 이로 더 자동사고가 아닌 대체 사고로 자기 생각이나 세상을 오는 시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지, 행동, 시나리오, 생각, 데이트할 때 보면은 여자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니까. 감정은 불안, 걱정, 부끄러움, 행동, 자신있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 못함. 데이트하러 가도 표정이 어둡고 긴장 상태인,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함. 이런 경우를 자제해서 힘들어하던 청년은 저와 인지 행동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 2, 생각, 감정, 행동.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감정,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생각을 했을 거야. 그렇지만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기대와 설렘, 희망의 감정이 되도록 해서, 그래서 관심 있는 여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고, 애프도 신청하고, 당신의 핵심 신념은 안정한가요? 인지 모델에 따르면 사람에게 핵심 신념, core belief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 신념은 자신과 셀프, 또 다른 사람, other, 세상, 그들로 구성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어떠하며 세상은 어떠하리라는 의미 깊은 신념입니다. 아델레프 박사님의 핵심 신념 목록에 나오는 나에 대한 항목들을 살펴봅시다. 나는 가치 있다. 유능하다. 독립적이다.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 감정이 중요하다. 사람과 존중을 좋은 사람이다. 성공을 이룰 자격이 있다.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 인생에서 좋은 것을 얻을 사람이다. 나는 건강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만족감, 목적감, 소속감. 이처럼 우리에게는 나 다른 사람의 세상에 대한 핵심 신념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시나리오 B처럼 생각을 수정한다면 데이트가 즐겁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생각에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는 결과가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설명해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왕에서 포드의 창조자 헨리 포드가 한 말과 맥락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당신이 옳다. 결국 자신이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행동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절대적인 현실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신념이 긍정적인 사람은 똑같이 힘든 것도 중립 긍정으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말씨가 되어져서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 핵심 신념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고 오류 발견에서 시작되는 사고의 전환, 흑백 논리, 성공 아니면 실패, 완전히 조금 아니면 중간이 인터 다이어트, 과잉 일반화, 어떤 일이 났을 때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파국화, 그래서 또 면접에서 개인화, 퍼스널리제이션, 개인화, 또 독심서, 마인드 리딩, 남의 생각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지 행동 치료 과정에서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준 사고 오류를 찾아보고 수정해서 한정의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사고가 있었는지를 생각해서 적어보고 그것을 정리해서 행동에 강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할 그 심호흡이나 생각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